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천대교병원 정형외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심지양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운동으로 되찾는 관절 건강의 그 일곱 번째 편으로요. 오늘은 이제 장마철 다리가 가벼워지는 스트레칭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정보를 나눠볼까 합니다. 요즘 되니까 사실은 저희는 병원에서 근무해 가지고요. 잘 몰라요. 왜 그러냐면 제가 보통 좀 일찍 출근하면은 한 5시, 4시 고쯤 출근하고 쪼끔 늦으면 제가 6시쯤 출근하거든요. 그리고 인제 퇴근할 때는 보통 이것저것 뭐 정리하고 나오고 그러다 보면 한 7시 고 정도 되는데,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시간에는 그렇게까지 더운지는 제가 잘 몰랐어요. 근데 요번 주 주말에 이제 가족들하고 인제 식사를 하고 그러는데 너무 덥더라고요. 근데 오늘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낮에 이렇게 돌아다니면 엄청 더운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올해 요쯤 되면은 인제 원래는 장마철이 되거든요. 근데 올해는 장마도 엄청 비 오더니 짧게 간 것 같고, 그래서 원래는 제목으로 장마철 다리가 가벼워지는 스트레칭을 했는데 그냥 무더위 다리가 가벼워지는 스트레칭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거나 하여튼 이렇게 더우실 때는 애써서 밖에서 걷지 마시고, 그 저는 하여튼 이렇게 움직이는 운동은 계속 하라고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그냥 쇼핑몰이나 아니면 대형마트 높으신 회장님들하고 제가 말할 기회가 있으면 제가 꼭 얘기를 해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대형마트 같은 데서 에어컨 많이 켜 놓잖아요. 그러면 가서 거기서 열심히 운동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거꾸로 우리가 또 아무래도 대형마트 가면은 그래도 뭐라도 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윈윈하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좀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캠페인을 쪼끔 해 보고 싶은데, 뭐 제가 하여튼 기회가 닿으면은 그런 캠페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트레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운동 전후에 스트레칭을 해야 된다는 사실은 아주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냥 뭐 부상을 방지하고 뭐 몸을 풀고 뭐 그래야 돼서 인제 스트레칭을 한다 이렇게는 알고 있는데, 과연 의학적으로는 스트레칭이 어떤 것이고 왜 의학적으로는 스트레칭을 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그냥 짧게 강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오늘 보니까 제 뒤에도 인제 강의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공경식 선생님하고 우리 스트레칭에 대해서 가만히 앉아서 할 수 있는 것들, 살짝 서서 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사무실이나 아니면 인제 어르신들이 TV 보면서 할 수 있는 거 스트레칭들을 오늘 배워보고요. 그다음에 질문에 대해서 답도 인제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해 드리고, 그리고서 인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칭의 원리를 먼저 살펴보면요. 우리가 크게 인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인제 신경 생리학적 원리라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신경하고 이게 신경 생리적으로 근방추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골지 힘줄 기관. 좀 어렵죠. 뭐 저 내용까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그래서 머슬 스핀들이라고 그래서 근방추라는 것이 있고, 골지 텐던 오르간이라고 하는 골지 힘줄 기관이라는 것이 있구나. 그러면 보시면은 이 그림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근육이 요렇게 있으면은요, 근육 중간쯤에 이렇게 근방추라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양 끝에는 인제 힘줄이 달라붙잖아요. 우리가 뼈에 달라붙는 공간에서는요. 그래서 고 양 끝에는 우리가 힘줄, 텐던이라고 하는 건이라고 하는 무슨 뭐 아킬레스 건 뭐 아니면 힘줄 이렇게 표현되는데, 그 건에는 골지 힘줄 기관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인제 고 길이를, 우리가 근육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힘을 줄 때는 우리가 수축을 하게 되고, 얘네들 힘을 뭐 빼는 거는 아니지만 힘을 천천히 필 때는 얘네들이 늘어나는 이런 원리들로 구성이 돼 있는데, 보면은 이렇게 어 아주 우리가 보면 조건 반사, 무조건 반사 이런 것들 들어보셨잖아요, 옛날에. 그러면은 반사작용 같은 경우에는 미처 막 그 뇌까지 올라가질 않아요.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말초에서 신경 같은 거나 감각 같은 것들을 느끼게 되면 척수를 통해서 쭉 따라 올라와서 뇌까지 갔다가 아프다, 편하다 뭐 이런 걸 느끼고, 다시 척수를 통해서 내려와서
이렇게 움직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일반적인 건데 이렇게 그냥 갑자기 반사라고 하는 거는 뭐가 이렇게 날라오면 쫙 피하고 아니면 깜짝하면 이렇게 눈 깜짝하고 막 이러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 뇌까지 올라갈 시간이 없는 건 거예요, 반응을 하려면. 그래서 이런 반사작용들은 다 척추에 있는 신경까지만 올라갔다 바로 내려오게 되는 요런 형식을 띠게 되는데 이런 금방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항상 우리가 장난칠 때 왜 우리 무릎에다 의사 선생님들이 고무망치 같은 걸 탕 치면 왜 다리를 이렇게 뻗쩍 이렇게 무릎을 이렇게 팍 치고 이런 반사작용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금방추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근육이 갑자기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반대작용으로 이렇게 확 수축을 해버리는 거예요. 요런 수축을 그러니까 신장방사 이렇게 스트레칭에 대해서 반사작용이 일어나는 것들은 금방추에서 주로 일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수축을 한다는 거는 근육이 힘을 쓴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골지 힘줄 기관 같은 경우는 근육의 양쪽 힘줄에다 얘네들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반대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수축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은 너 근육 파열되고 너 위험해져. 그러면 옆에서 골지 힘줄 기관에서 야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반대로 너무 수축하는 거에 대해서 이 척추까지 올라가 가지고 억제 반사 이니비토리 리플렉스라고 그래서 하지 마. 그렇게 하게 돼서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갑자기 수축되는 것들을 방지하는 그래서 다시 좀 힘줄이 늘어나는 요런 효과를 갖고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장 방사도 그렇고 억제 반사도 그렇고 이런 근방추와 골지 힘줄기가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런 신경 생리학적인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고 갑자기 줄어들고 이렇게 되면은 위험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요런 스트레칭은 요런 기관들을 자극을 하게 되는 것들을 원리를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원리는 뭐냐면 기계적인 원리라는 것인데 우리가 점탄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탄성 그런 것들은 좀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용수철이나 아니면 고무줄 이런 것들이 탄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점탄성은 그야말로 점액 그리잖아요. 끈적끈적끈적하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의과대학 학생들이나 아니면 정형외과 전문의 시험 볼 때는 비스코일라스티를 보면 그 탄성 플러스 시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학에서는 생역학을 할 때는 요런 식으로 용수철 모양으로 표시를 하거나 아니면 실린더 모양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요런 표시들을 하게 되는데 탄성 같은 경우는 용수철 모양으로 그다음에 이 점탄성 같은 경우는 실린더 모양으로 표시를 하게 돼 있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고무줄을 한 번만 띵 땡기면은 제자리로 확 돌아가요. 근데 이거를 반복적으로 계속 하게 되면 고무줄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팬티를 입으면 고무줄이 있잖아요. 그 고무줄이 지금이야 그 팬티에 있는 고무줄이 좀 고급적인 거지만 저희 어렸을 때는 이게 까만 고무줄 같은 것들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고무줄이 한 번 늘어나면은 그 상태가 유지가 되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 있으면 늘어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거는 보통은 머리끈인데 왼쪽에 있는 거는 정상 머리끈이고 머리끈을 오래 쓰게 되면 이렇게 오른쪽에 늘어나잖아요. 저렇게 늘어나 있는 상태를 표현하는 것을 크레이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어나는 과정은 점탄성 그리고 일어난 결과는 크리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저런 것까지는 알 필요는 없는데 기계적으로도 우리가 시간을 두고 점점 늘어나면은 이렇게 늘어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우리 다리를 찢기 한다든가 아니면 수술이 끝난 다음에 무릎 구부리는 운동을 한다든가 그러면 한 번 이렇게 기계로 아니면은 한 번 선생님이 콱 눌러준다고 해서 늘어나는 게 아닌 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것이 조금씩 늘려나가고 그러면 그 다음날 또 오그라듭니다. 그래서 또 괴로운데 그 다음날 또 열심히 하면 조금씩 늘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몸을 갖다 늘리려고 하면 스트레칭을 한다? 예를 들어서 아니면은 수술 후에 운동을 한다? 인공관절 후에 무릎 구부리는 운동을 한다? 그러면 기계처럼 이렇게 쫙 느는 게 아니라 늘었다가 또 그 다음날 되면 또 다시 왔다가 또 늘었다가 다시 왔다가 늘었다가 다시 왔다가 늘어왔다 다시 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상향곡선이지만
늘었다 안 늘었다를 이렇게 계속 반복하면서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기계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탄성이라는 기계적인 원리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칭 한번 콱 하고 나면 그거가 스트레칭이 아니겠죠. 그래서 직 늘리는 마음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약하게 늘려나가는 것이 스트레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스트레칭 원리는 하나는 신경 생리학적인 원리, 그러니까 금방추나 골지 힘줄 기관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고, 또 한 가지는 기계적인 원리, 이런 점탄성으로 인해서 크레이프가 나타나는 이런 원리에 의해서 스트레칭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스트레칭을 그럼 도대체 왜 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부상이 방지되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 때문에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맞는 말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하나 좀 차근차근히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관절 가동 범위의 증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특히 우리 어깨 같은 데 뻐근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우리 오십견 같은 거 팔 들라 그러면 환자들이 이렇게 올려요. 이렇게. 못 올리거든요. 아파 가지고. 근데 이런 범위들이 늘어나야지 그 가동 범위 안에서 움직임은 굉장히 자연스럽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상 위험들도 적고. 그래서 가동 범위를 이만큼 늘려놓으면 오히려 이 안에서 움직이는 것들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 이런 개념에서 관절 가동 범위를 증가시켜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근육의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근육의 부상 위험을 감소시키는 건 거예요. 그래서 근육이 갑자기 늘어나는 것들, 갑자기 줄어드는 것들에 대해서 미리 반응을 하게 만들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우리가 전염병이 돈다 그러면 우리 코로나 때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 백신을 맞잖아요. 그러니까 백신을 맞는다는 얘기는 그 균을 갖다 약하게 해서 한번 집어넣어서 우리 몸의 면역 기관들이 그 균하고 먼저 한번 싸워보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스트레칭을 하게 되면 그 부분까지 늘어나야 되는 부분들을 미리 우리가 연습을 해가지고 고기까지를 갖다 늘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근육 부상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특히 이제 운동 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운동 후에도 스트레칭이 굉장히 중요한데, 스트레칭을 하게 되면 거기에 지속적인 자극이 가해지는 거잖아요. 자극이 가해지면 그쪽으로 가는 혈류가 증가되게 됩니다. 그쪽으로 하면 피가 많이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죠. 우리 몸에서 피는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몸에 영양소를 갖다가 제공을 하기도 하고 또 산소를 갖다 교체를 해서 그 기관이 빨리빨리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재료를 주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혈류가 간다는 거는 그쪽에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나중에 회복이 촉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런 것들이 통증에도 완화가 되는 그런 효과까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운동 전과 후가 다 스트레칭이 중요시 되는 겁니다. 지금 나오지만 이렇게 신경계가 안정화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운동 같은 것들을 할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반사작용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반사작용들은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뭐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러한 그 반사작용에는 이런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작용이 되는데, 이러한 반사작용들을 갖다 자극을 함으로써 이런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신경이 안정돼서 통증도 완화시키고 심증적으로 안정되는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정서적으로도 안정이 되기 때문에 정신과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스트레칭을 함으로써 우리 몸에는 양쪽이 두 개인 것들이 있어요. 보면은 눈도 두 개고요. 우리가 뭐 귀도 두 개고, 그리고 뭐 발, 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우리 양쪽을 잘 보면요, 약간의 크기 차이가 있어서 비대칭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나쁜 말이죠. 근데 짝눈, 아니면 옛날에 우리 만화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렇게 골목대장, 그래서 한쪽 손만 이렇게 굵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비대칭적인 거를 갖다 밸런스를 맞춰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스트레칭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쪽, 보통 이제 오른손잡이는 오른쪽, 그다음 왼손잡이는 왼쪽, 이런 쪽이 오히려 이 가동 범위도 넓게 되고 근육의 힘도 좀 더 강한 경향을 보이는데, 이런 스트레칭을 통해서 그 나머지 안 되는 쪽도
같이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스트레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들, 뭐 관절 운동, 가동 범위를 증가시킨다, 뭐 부상을 갖다가 위험을 갖다 줄일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생리적으로 혈류가 증가되고 회복이 촉진되고 신경이 안정되고 양쪽에 이제 근육의 불균형들을 갖다 해소시킬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저희 그 랩실에 우리 연구소에 같이 근무하시는 우리 공경식 선생하고 같이 오늘 스트레칭을 좀 배워볼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순서는 이제 하체 스트레칭을 이제 주로 할 겁니다. 제가 뭐 이제 무릎하고 보통 하체, 하지 쪽을 제가 담당하고 있어서 상지보다는 이제 하체 쪽을 주로 할 건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엉덩이 근육, 그 다음에 외회전근, 그다음에 이제 허벅지 근육으로 내려와서 대퇴사두근, 햄스트링, 그다음에 내전근, 그다음에 종아리까지 내려와서 비복근, 정결근근 순서대로 할 거고요. 이제 하체 스트레칭 중에서 둔근, 소위 말해서 엉덩이 근육, 뭐 대둔근, 소둔근 그러잖아요. 이 엉덩이 근육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앉아서 당겨주는, 그래서 그쪽에 갖다 길이를, 스트레칭이라고 하는 거는요, 자기가 원래 갖고 있는 근육의 길이를 늘려주는 효과가 있는 건 거예요. 그래서 늘림으로써 이런 반사작용을 방지시키는 거니까요. 그래서 둔근은 저렇게 앞으로 당기면서 엉덩이 근육을 갖다 늘려주는 운동을 아주 자세히 가르쳐 주실 거고요. 우리가 이 고관절에서는 외회전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아주, 왜 그러냐면은 우리 고관절이 이렇게 막대기처럼 이렇게 생겼으면 아마 이런 일들이 발생이 안 될 거예요. 아마 그 고관절 골절이 일어났다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이 고관절은 여러분들이 많은 강의를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불행히도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모가지가.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에서 잘 부러지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면 하나님, 뭐 창조주가 왜 저렇게 만들었냐? 과연 목을 이렇게 꺾어놔서.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놔야지만 가동 범위가 증가되고 우리가 자연스러운 이런 그 몸 자세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요런 이 모가지가 이렇게 꺾여 있기 때문에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 외회전근은 요 모가지를 갖다 비틀어 버리는 그런 운동을 하는데, 그래서 요 외회전근이 굉장히 작은 근육이긴 하지만 우리 고관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근육입니다. 그래서 요런 외회전근, 우리 마치 이제 양반다리 하면서 스트레칭하는 그런 느낌으로 외회전근을 가르쳐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대퇴사두근, 이렇게 쪼그려 앉으면서 앞쪽을 갖다가 늘려주는 대퇴사두근 스트레칭 방법을 우리 가르쳐 주실 거고, 앉아서 우리 뒤쪽으로 당겨 내려오는 요 햄스트링 근육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 허벅지 안쪽에 대해서, 우리 사타구니 안쪽에 있는 근육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왜 갑자기 우리 100m 뛰고 그러면 지났어요, 뭐 사타구 안이 당겨요, 그거가 다 내전근이거든요. 햄스트링 근육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스트레칭을 할 거고요. 우리가 하체, 종아리로 내려와서 비복근, 우리 장단지라고 그러잖아요. 그 장단지 근육에 대한 스트레칭, 그 다음에 이 앞쪽에, 종아리 앞쪽에 위치하고 있는 정강이 쪽, 정강이 뼈 옆쪽에 위치하고 있는 전경골근이라고 하는 그쪽의 근육에 대해서 스트레칭 하는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경수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 선생님 이쪽으로 오시죠. 네. 뭐 저도 한번 같이 한번 배워볼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가천대 일병원 공경식입니다. 오늘은 교수님이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7가지 스트레칭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내가 관절이 아프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하지 마시고요. 두 번째로는 최대한 그 관절만 사용해야 우리가 스트레칭의 효과를 더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다른 관절들의 움직임을 배제하고 그쪽에 있는 관절만 사용해서 스트레칭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우리 생각에는 우리 맨날 어른들한테 제가 부탁하는 거였어요. 운동하라 그러면은 뭔가 땀나야 되고 힘들어야 되고, 제가 절대로 그런 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약하게 해서 길게 오래 하는 것이 강하게 해서 짧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했다는 거, 유리하다고 하는 것처럼 스트레칭도 마찬가지로 너무 무리는 하지 않고 그 범주 내에서 최대한 하는 건데 그거보다 조금씩 늘려나가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부분을 갖다가 활용을 하려면
딴 부분이 안 움직여야지 고기가 늘어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네.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는 우리 엉덩이 근육 스트레칭인데요. 한번 자리에 한번 네. 앉아보겠습니다. 네, 그럴까요? 그리고 바르게 앉은 자세에서 우리 한쪽 다리를 이렇게 올려볼 건데요. 많은 분들이 네. 불편하실 수 있지만 그 불편하다는 말은 그만큼 뻣뻣하다는 네. 증거겠죠. 자, 그리고 지금 이 상태가 됐을 때도 엉덩이가 늘어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땡겨요. 그러시죠. 자, 이때 중요한 점은 우리가 스트레칭할 때 허리에 구부림이 많이 생기면 안 되는데 저는 이제 옆으로 바라보고 이렇게 해볼게요. 우리가 고관절 스트레칭 하는데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져 있다면 허리에 부담이 많이 가고 허리만 늘어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내 몸은 바르게 세운 상태에서 가볍게 이쪽 다리를 몸 쪽으로 좀 당겨주시면 우리 옆에 있는 엉덩이 근육이 늘어나는 느낌을 잘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은 한번 의자에 앉으셔서 한번 따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조금 어르신들은 이렇게 등받이가 있는 의자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맞습니다. 봤을 때는. 등받이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허리는 고정되고요. 이렇게 당겼을 때 내 근육이, 엉덩이 근육이 늘어난다는 오. 느낌이 드는 정도. 여기가 그냥 확 당겨오는 게 느껴지네요. 네, 맞습니다. 음. 그래서 그 범위에서 점차적으로 조금씩 증가시키면은 근육은 더 많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네, 한 30초에서 60초 정도를 가지고 이렇게 반복해서 한 3번 정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0초 정도요? 네. 한번 해볼까요? 네, 한번 해보실게요. 쭉. 쭉. 그래서 좀 괜찮다 싶으면 조금 더 상체와 하체를 가깝게 만들어 주신다 생각하면 됩니다. 자, 마지막 실초. 최대한 몸을 세워놓고 네, 됐습니다. 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힘든데? 네, 맞습니다. 스트레칭이 단순하게 근육을 늘리는 작용도 있지만 근육이 늘어나면서 또 힘을 쓰기 때문에 운동의 효과도 있습니다. 시원해요. 네, 시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 외회전 근인데요. 아까와 동일하게 한쪽 다리를 이렇게 올려주실 건데 이번에는 무릎을 몸 쪽으로 당기는 게 아니라 약간 아래쪽으로 좀 누른다는 느낌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최대한 상체는 아까와 동일하게 펴서 허리가 최대한 이렇게 무너지지 않게끔 등받이에 기대도 되시고요. 그리고 이 다리를 약간 눌러주시면서 우리 고관절을 잡는다 생각하고 상체를 앞으로 약간만 기울여 주시면 엉덩이 근육이 약간 늘어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안쪽에서의 늘어나는 느낌을. 그러니까 허리를 이렇게 구부리는 거가 아니라 상체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앞으로 약간 누르는 그런 기분으로. 네, 맞습니다. 허리를 구부리게 되면 사실 네. 여기 뒤쪽에 엉덩이 쪽에서는 외전 근육이 늘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최대한 고관절을 바르게 세운 상태에서 이렇게 몸통을 전체적으로 같이 이렇게 눌러준다 생각하시면은 엉덩이, 그러니까 외전 근육에서의 스트레칭을 더 확실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가 자세 이런 데서 많이 본 것 같아요. 근데 네.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 어르신들한테 요가를 하려면 자꾸 이 매트로 내려가잖아요. 근데 매트로 내려가면은 우리가 쪼그려 앉아야 되는 자세를 거치게 되잖아요. 왜냐면 그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그럴 때는 연골이 약하기 때문에 그때 퍽 하고 터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우리 공선생님한테 부탁드린 것이 의자에 앉아서 하는 스트레칭을 그래서 좀 부탁을 드린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운동일 것 같아요. 네. 그 두 가지만 해도 이거 당기고 이거 누르기만 해도 굉장히 편해졌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주의할 점이 너무 막 과하게 누르고 하다 보면은 오히려 무릎이나 고관절이 또 아플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자기에게 맞는 정도의 강도로 점차 점진적으로 증가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저희 세 번째 동작으로 한번 네, 넘어갈까요? 그럴까요? 세 번째 동작은 네. 이제 앞쪽 허벅지 근육이라서 한번 일어나서 진행해 볼게요. 네. 자, 저는 이제 옆을 보면서 진행할 거고요. 네. 자, 한쪽 다리는 앞으로, 한쪽 다리는 그럴까요? 이렇게 뒤로 약간 빼주실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뒤쪽 다리에 약간 힘을 주면 뒤쪽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이 상태가 됐을 때도 늘어나는 느낌이 든다면 이 상태로 그냥 움직이지 않고 버티셔도 충분하고요.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늘리고 싶다 하시면은 최대한 이 허리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허리는 고정된 상태에서 무릎을 약간 아래쪽으로 눌러준다 생각하시면 허벅지 근육이 늘어나는 느낌, 그리고 여기 고관절 앞쪽이 늘어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뒷다리가 늘어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뒷다리 근육이 늘어나고 여기에서 무릎 관절이 점차 구부러질수록 앞쪽에 있는 허벅지 근육이 더욱 많이 늘어날 수 있는데요. 너무 과하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무릎에 통증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관절에 부하가 많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동작도 최대한 내가 근육이 늘어나는 느낌을 받을 정도까지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여기가 늘어나는 데까지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해서 너무 무리하실 필요까지는 없고, 그리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없으시면 너무 그 무릎이 이렇게 구부리지 마시고요. 이 발이 조금만 이렇게 더 뒤로 가면은 조금 더 이렇게 편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교수님 말씀처럼 다리의 너비를 더 뒤로 보내고 이 몸통만 바르게 잡고 있다면 다리를 뒤로 보낼수록 더욱 많이 늘어남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 상태로 해주시는 것도 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 확실히 저는 이제 50대고 우리 공수님은 확실히 젊으니까 자세가 틀린 것 같아요. 자세가. 자, 그러면은 저희 한번 마지막으로 네. 10초 정도만 더 한번 네. 해볼까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우리 최대한 몸은 허리는 이렇게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켜 놓고 한쪽 다리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뒤로 뻗어서 뒤쪽 다리에 힘을 주면서 약간 아래로 눌러준다 생각하면 뒤쪽 다리에 힘이 들어오면서 늘어나는 느낌이 들 겁니다. 이 상태에서 한 10초 정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0초에서 60초 정도를 버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 생각보다 힘드네. 네, 힘듭니다. 자, 다음은 네 번째 동작인데요. 네 번째 동작은 우리 허벅지 뒤쪽에 있는 햄스트링 근육을 스트레칭하는 방법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저는 옆을 보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동작은 많은 분들이 막 너무 과도하게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것보다 더 효과적으로 하려면 한쪽 다리는 이렇게 뻗은 상태에서 발목을 몸 쪽으로 좀 당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자, 그리고 너무 많이 숙이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최대한 허리가 고정된 상태에서 아까처럼 내 고관절을 이렇게 접는다라고만 생각하시면 조금만 가도 근육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같이 해보세요. 이거는 조금만 구부리셔도요, 이 뒤쪽이 확 당겨지는 게 느껴지시거든요. 그러니까 무릎을 피면 필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뭐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사실 상체에서 움직임으로 만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햄스트링이 스트레칭이 제대로 안 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오히려 이렇게 잡고 네. 살짝만. 네, 그래서 이렇게 다리는 고정시켜 놓고 발목을 몸쪽으로 당긴 상태에서 어떤 느낌을 가지면 좀 좋냐면 가슴을 앞으로 약간 밀어낸다 생각하시면 우리는 상체는 움직임이 없는 상태에서 고관절이 접히면서 뒤쪽에 있는 근육들 전체가 스트레칭 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수 선생님은 지금 잘 하시는데 저는 뻣뻣해서 그런지 다리를 이렇게 완전히 피고 하면 요 정도만 해도 저는 무진장 당겨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 선생님 최대한 해보세요. 저는 공 선생님은 저기까지 내려가는데 저는 여기만 하더라도 엄청 당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려고 그냥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허리만 구부러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살짝만 이렇게 해도 엄청나게 당겨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 과하게 하시다가 허리 아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과하게 하려 하지 마시고 갈 수 있는 만큼 하는 게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예. 오케이. 자, 그러면은 다섯 번째 우리 내전근 스트레칭으로 넘어가 볼 건데요. 이쪽 근육은 우리가 다리를 옆으로 벌릴 때 스트레칭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바르게 앉은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이렇게 옆으로 한번 뻗어볼까요? 네. 아마 옆으로 많이 벌릴수록 우리 근육은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다리를 옆으로 많이 벌리면서 강도 조절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상태에서 아까와 동일하게 내 가슴을 앞으로 약간 밀어낸다 생각하면서 이 뻗은 뒤꿈치는 땅을 약간 눌러주시면 더욱 스트레칭 많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쭉. 다시. 다리 벌린 상태에서 아까처럼 이렇게 살짝만 구부리면 네. 발목은 위로 하시고. 그렇죠. 발목을 위로 하고 다리는 최대한 벌려주신 상태에서 상체를 앞으로 숙여주시면 이 옆쪽에 있는 라인들이 늘어나는 느낌이 받을 수 있고요. 뭐 이거를 두 다리 같이 하고 싶다 하시면 두 다리를 같이 뻗고 하셔도 되는데 그러면 약간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한쪽 다리는 구부려 놓고 한쪽 다리를 하시는 게 조금 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근육이 우리 뭐 무릎 싸움 이렇게 하잖아요. 무릎 씨름이라고 그러나? 그런 거 할 때 힘주는 그 근육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쪽도 이게
다리를 안쪽으로 모을 때 쓰는 근육이기 때문에 다리를 바깥쪽으로 벌리면 우리는 반대로 스트레칭이 되겠죠. 쭉 이렇게 해서 이 동작도 마찬가지로 30초에서 우리 60초 정도를 진행해 주시면은 우리가 원활하게 스트레칭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허벅지 밑으로 내려와서 이번에는 우리 여기 정강이 그다음에 종아리 쪽으로 다시 스트레칭을 해볼 건데요. 이번에는 바로 다시 또 일어나셔가지고 우리 아까 앞쪽 허벅지 스트레칭 근육과 조금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이번에는 우리가 발목 관절에 조금 집중을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뒤쪽 근육을 스트레칭 할 거기 때문에 최대한 발목을 많이 구부릴수록 뒤쪽에 있는 근육들은 늘어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발바닥을 최대한 바닥에 딱 붙인 상태에서 상체를 약간 기울여 주시면 뒤쪽에 여기 있는 종아리 근육이 늘어나는 느낌이 들 겁니다. 이게 장단지가 늘어나는 느낌이 딱 들어야 되는 거니까 거의 일자로 해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요. 네, 이때 막 뒤꿈치가 땅에서 떨어지면 사실 발목은 많이 구부러지지 않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뒤꿈치를 최대한 바닥에 붙인 상태에서 내 허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 몸 전체가 약간 기울여준다 생각하시면 정확하게 스트레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게 보면은 아킬레스 건이에 구축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를 쉽게 보는 방법이 뭐냐면 제가 쪼그려 앉으라는 자세는 잘 안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쪼그려 앉잖아요. 이렇게 쪼그려 앉으면은 이거가 발바닥이 붙은 상태에서 이렇게 쪼그려 앉으시는 편안히 앉으시는 분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면 위험하니까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이 아킬레스가 구축이 약간 있는 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신 분들, 그러니까 나이 들수록 그쪽에 구축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할 때는 굉장히 좀 좋은 운동인 것 같고 발바닥이 이렇게 완전히 지면에 붙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맞습니다. 지면을 잘 붙어 있어야 우리는 근육을 더 많이 늘리시기 때문에 최대한 붙인 상태에서 30초에서도 60초 정도를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사무실이나 아니면은 몰라요. 이렇게 TV 보면서 그냥 하시면 아주 딱 좋은 운동들이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연구실에 있으면 자주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면서 몸을 좀 풀긴 하는데요. 계속 앉아 있다 보면은 근육들은 그 상태로 계속해서 굳어지니까 계속해서 근육을 움직이려고 하시다 보면은 내 몸이 조금 더 가볍게 느껴질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우리 이제 앞쪽, 여기 정강이 쪽의 근육을 스트레칭하는 방법인데요. 얘도 뭐 어렵지 않습니다. 아까는 발목을 구부렸다면 이번엔 발목을 편 상태에서 우리 발등을 약간 땅바닥으로 눌러주신다 생각하면 그만큼으로도 충분히 늘어날 수 있고요. 만약에 이것보다 이거는 괜찮은데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무릎을 살짝 이렇게 눌러주시면 조금만 더 눌러주시면 앞쪽 정강이 그 정면골근 쪽에서 늘어나는 느낌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네요. 네. 바깥쪽이니까 이렇게 네. 발도 조금 이렇게 네.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리면 조금 더 편해질 것 같기도 네. 하고.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약간 이쪽으로 가면은 발목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가운데로 정확히 이거를 축을 맞추는 거가 좋을 것 같긴 해요. 네.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위험해질 수 있는 거니까 항상 우리 공 선생님이 얘기할 때 그 무릎의 방향, 발목의 방향에 대해서 가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이 방향은 그 정면을 바라보는 방향인 거가 제일 좋은 거거든요.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똑같이 30초에서 60초 정도를 진행해 주시면은 앞쪽 이 정면골근 쪽에서 근육을 잘 늘어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오늘 좋은 스트레칭을 배운 것 같아요. 너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게 짧은 시간에 진행이 된 거기 때문에 나중에 유튜브를 다시 돌려보셔가지고요. 이 스트레칭에 대해서 한번 다시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따라하셔서 TV 보실 때나 아니면 사무실에서 따라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벌써 이제 34분 정도 됐는데요. 질문을 좀 받고 마무리를 지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3개월 전에 무릎 골절이 있으셔서 수술을 하셨는데 아직도 수술한 부분이 남의 살 같고 아무런 느낌이 나지 않는데요. 병원에서 1년 정도 지나면 신경이 돌아올 거라고 하는데 신경이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나요? 어머님이 너무 걱정하시네요. 그리고 여전히 계단을 한 칸씩 올라가시는데 아프시다고 해요. 수술한 부위가요. 무릎은 언제 회복되시나요? 빨리 계단을 성큼성큼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고 싶네요. 이 질문에는요,
두 가지가 이제 있는 거예요. 질문이. 첫 번째는 제가 무슨 질문을 에 대해서 대답을 할 거냐면 아무런 느낌이 나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리가 수술을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우리가 절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째다 보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손도 그렇고 뭐 다리도 그렇고 여기를 지나가는 표피신경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위서부터 밑으로 내려올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제 무릎을 좀 한번 비춰줄 수 있으실까요? 선생님? 무릎을 한번 비춰주시면, 네. 제 무릎을 한번 비춰주시면은요, 우리 생각에는 그 신경이 이렇게 허벅지부터 밑으로 이렇게 신경이 내려갈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가 감각신경 같은 경우는요, 그 부위마다 방향이 틀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릎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신경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죠? 신경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우리가 절개는 보통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신경이 여기서 끊겨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안쪽은 감각이 있는데 이 바깥쪽은 감각이 없게 되는 건 거예요. 왜냐하면 감각신경이 끊어지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잘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중추신경은 잘 안 돌아옵니다. 우리가 뇌출혈이나 뇌종양이나 무슨 뇌졸중 같은 것들이 생기면은 우리 뭐 반신마비가 됐어요, 하반신마비가 됐어요 이렇게 되면 그런 것들 안 돌아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초신경은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1, 2년 기다려보면 아니면 몇 달 기다려보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 그 자체에서 자라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 밖에서도 자라 들어가서 이런 감각이 무딘 부분이 이만큼이었다면 점점 줄어들어서 일상생활에 불편하지 않을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돌아오게 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감각신경에 한해서는. 그래서 만약 운동신경이 마비됐다면 그거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지만 감각신경은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손가락 같은 거 절단되면 수지접합하잖아요. 그럼 수지접합하면 우리가 신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신경을 잇는 거예요. 그쪽은 재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초혈압은. 또 한 가지는 이제 뭐냐면 통증인데요. 통증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두 종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머님이 다치신 부분이 관절 안이라면 어쩔 수 없이 관절 안에 우리가 의사 선생님들 아주 그림처럼 맞춘다고 하더라도 원래 본인이 갖고 태어난 것처럼 맨질맨질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상성 관절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통증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근력 운동을 많이 하는 거예요. 계단 운동 같은 경우는 좋지 않고 제가 평지만 운동, 걷는 운동 많이 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운동들을 많이 하고 계단은 사실은 좋은 운동이 아니라서요. 안 다니실 수 있으면 어르신들은 안 다니셨으면 좋겠고 다니시더라도 어쩔 수 없이 계단밖에 없다면 좀 낮은 계단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 성큼성큼 올라가는 거는 그렇게 좋은 거가 아니니까 그거는 그냥 패스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유연한 사람과 뻣뻣한 사람의 차이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스트레칭을 한다고 뻣뻣한 사람이 유연해질 수 있을까요? 네. 스트레칭은 원래 유연한 사람도 있고 원래 좀 뻣뻣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 뻣뻣하다는 의미는 두 가지가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 가지는 근육이 단단할 수도 있고요. 그 근육 주위에 있는 인대나 힘줄이 뻣뻣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보통은 남자들이 뻣뻣한 경우들이 많고 여자들이 부드러운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리고 이제 일부에서는 우리가 전신성 이완 뭐 이렇게 제너럴 렉서티라고 그래서 그냥 병적으로 일부 질환에서는 병적으로 이런 그 연부 조직들이 굉장히 느슨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뭐 TV 선전에서 이렇게 보면은 아주 오래된 TV 선전인데 이렇게 잡아당기면 살이 이렇게 늘어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니면 자기 손을 꺾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너무 뻣뻣해가지고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디귿자로 꺾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면 이렇게 디귿자로 꺾어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뒤로 제끼잖아요. 그럼 손가락이 여기 가서 이 손목에 가서 붙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과하게 이제 그런 거고요. 대신에 뻣뻣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스트레칭을 많이 하면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유연해질 수 있으니까 그건 아주 당연한 얘기입니다. 뻣뻣한 사람도 유연해질 수는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최근 들어서
다리가 자주 붓는 느낌이 들어서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네요. 하루 종일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걸까요? 싶은데 정확한 원인이 뭔지 궁금해요. 다리 부종을 줄이거나 예방할 수 있는 간단한 실천 방법이 있을까요? 집에서 할 수 있는 스트레칭이나 마사지가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다리를 높이 올리고 자는 게 정말 효과가 있는지 알고 싶어요. 자, 첫 번째. 일단 집에서 할 수 있는 스트레칭이나 마사지는 도움이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우리가 마사지 같은 경우는요, 이 근육과 그 힘줄에 자극을 주는 거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다리를 높이 올리고 자는 거가 정말 도움이 되냐? 왜냐하면 우리가 심장보다 높이 있는 경우가 우리가 그 붓기가 잘 빠지기 때문에 그거는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자, 첫째, 우리가 평소에 왜 붓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보면은 우리가 심장이 여기 가슴에 있습니다. 가슴에 있는데 우리 피는 어디든지 다 전달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특히 하지 쪽 같은 경우 보통은 이제 하지까지 내려가는 그 혈류는 어떻게 하냐면 심장이 짜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속 밀려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 하지에 있는 그 혈류들이 우리가 다시 심장 쪽으로 올라오는 거는 크게 두 가지 기전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첫째로는 중력이 있기 때문에 밑에서 이제 잡아당기는 힘이 있는 거잖아요.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혈관 안에는 이런 밸브가 있습니다. 밸브가 있어서 얘들이 올라가면은 다시 역행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밸브 작용에 의해서 뒤에서 밀려오니까 쭉쭉쭉쭉 위로 올라가는 그런 기능이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근육들이 이 혈관들을 갖다 자극을 하면서 우유 젖자듯이 올려버리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나이가 들어서 이런 발부 기능들이 떨어져 있다든가 아니면은 근육의 힘이 떨어져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붓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잘 부으시는 분들이 뭐예요? 주로 어르신들, 또 여자분들, 또 주로 서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력의 영향을 받으면서 근육은 약하면서 이런 혈관들도 약해진 사람은 이런 부류인 거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는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중력을 없앨 수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근육을 강화시키면 아무래도 이렇게 붙는 것들이 적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압박 스타킹 같은 게 있어요. 의료용 압박 스타킹 같은 것들이 도움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외래에 있는 간호사 선생님들 되게 힘들거든요. 하루 종일 서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항상 이런 압박 스타킹, 의료용 압박 스타킹을 끼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많이 붓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의료 압박 스타킹 같은 것들을 사서 착용을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우리가 그 내과적 질환이 있는 경우, 콩팥 같은 것들이 안 좋은 경우에는 이런 혈관 때문에 붓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종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내과적 질환들을 잘 해결을 해야 되죠. 그런 중력들을 거스르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누워 있으면 그 다리가 붓기가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무시고 나면 다리가 쪽 빠져 있는데 또 돌아다니면 이렇게 많이 부어요. 그러면 다 그런 것들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붓는다면 중간에 점심때쯤이나 아니면은 돌아다니고 운동하시고 온 다음에 다리를 살짝 올리고 낮잠을 주무신다든가 아니면 다리를 살짝 올리고 좀 쉬시면은 이 붓기가 많이 빠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우리가 정형외과에서 목 디스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자세한 건 큰 병원에서 MRI를 찍어야 알 수 있다고 하네요. 찌릿찌릿하고 통증이 있어 신경외과도 가서 주사도 맞으러 가는데 그대로입니다. 대학병원 가려고 하는데 신경외과, 정형외과 어느 과가 전문인가? 야, 이거 굉장히 곤란한 질문인데 제가 이제 정형외과인데 저한테 이런 걸 물어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보면 똑같은 부위에 똑같은 질환을 갖고 여러 과들이 그거를 갖다가 다룰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이거를 접근하는 방법이 약간씩은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크게 의학이라는 범주 안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형외과에서 하든 신경외과에서 하든 그거가 뭐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항상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신경을 누르니까 이건 신경질환이야.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척추에 관련된 질환들은요,
신경이 눌려서 결과적으로 신경이 눌리는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지 그 신경을 누르는 것은 그 옆에 있는 연부 조직이나 아니면은 힘줄이나 아니면 뼈나 뭐 아니면은 인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그거를 제거함으로써 신경을 갖다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신경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신경암이나 척수암 같은 것들이 있을 수는 있겠죠. 자, 안녕하세요. 그래서 어느 쪽을 가셔도 됩니다. 저한테 저렇게 곤란하게 만드시면 안 됩니다. 아무 쪽이나 여러분들이 신뢰하실 만한 의사 선생님한테 가시면 됩니다. 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운동하러 스트레칭을 하다 보면 다리가 찢거나 할 때 일부 억지로 누른다든가 당긴다든가 하는데 그럴 때 부상을 입지는 않나요? 일부러 찢어지고 회복하면 안 된다는데 그런 거는 잘못된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저게 옛날에는 저도 이제 합기도가 이제 유단자인데 옛날 합기도 같은 거를 할 때 보면요. 태권도나 합기도 할 때 보면 다리 찢기를 한다 그래요. 그러면은 새파랗게 피멍이 듭니다. 뒤쪽에 가가지고. 근데 그런 방법이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옛날에는 미련한 방법인데 그게 이제 젊은 친구들한테는 가능한 얘기인 거예요. 20대, 30대 애들한테는 가능한 얘기지만 나이가 들수록 절대로 그런 무리한 스트레칭은 해서는 안 됩니다. 회복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찢는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씩 늘리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길이들을 늘려나갈 수 있는데 만약에 저게 찢어질 정도로 문제가 돼가지고 거기에 통증이 생기면 우리는 항상 찢어지면 뭐가 제가 일어난다 그랬죠? 그쪽에는 항상 흉터 조직으로 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흉터 조직은 이런 탄력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이러한 늘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스트레칭을 하는데 이런 흉터 조직을 강제로 만들게 되면 그 흉터 조직 때문에 오히려 늘어나는 정도가 줄어들게 되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흉터 조직이 일어나지 않을 만한 상태로 늘어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강제로 하거나 우리가 으악 할 정도의 통증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어느 정도의 당연히 스트레칭을 하다 보면 통증은 있을 수 있지만 의약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일부러 찢어버리는 건 잘못된 거, 선생님이 물어보신 거가 맞습니다. 자, 산은 산이고 물은 셀프. 라는 분이 올려주신 거구나. 한 달 전쯤에 공덕 정액, 어디 정액관지는 제가 얘기 못하겠고,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았습니다. 물리치료도 받고, 약도 잘 먹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게 점점 더 아픈 것 같아요. 허리 디스크는 어떤 치료가 좋은가요? 자, 우리 보통 보면은 우리가 자꾸 뭉뚱그려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허리나 이런 것들은요, 척추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를 봐야 돼요. 하나는 아픈 건지, 아니면 하나는 저린 건지. 만약에 저린 증상이 있다면 그쪽에 주사를 맞기도 하고 그다음에 정 안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도 하고 운동도 하고 자세도 똑바로 하고 그랬는데도 안 되면은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그 눌린 부위를 수술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근데 척추가 이제 통증이 있다. 그러니까 허리 통증이 있다. 아니면 엉덩이 통증이 있다. 그런 거는 통증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이러한 통증들은 우리가 주사를 맞기도 하고 약을 쓰기도 하고 운동을 하면서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만약에 해결이 안 되면 거기를 갖다가 고정을 한다던가 이런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당분간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아파오고 우리는 제가 환자들한테 맨날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들은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통증을 그렇게 병을 만들어 놓고 의사 선생님들은 그냥 도깨비 방망이처럼 짧은 시간 내에 뭐가 번쩍하기를 바라시거든요. 그거는 절대로 좋은 치료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아프셨다면 나아지는데도 오래 걸린다는 마음으로 긴 호흡으로 너무 조급하지 않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리치료도 받고 약도 먹고 운동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냥 점점 더 아프면 그건 선생님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좀 약의 강도를 좀 증가시킨다든가 운동의 강도를 좀 약화시킨다든가 이렇게 같이 도움이 되는 거지.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빨리 낫게 되는 것이 꼭 좋은 거는 아니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요즘 병원 많잖아요. 이게 좋은 거가 아닌데 참 우리나라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지만 의료 천국인 나라인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디든 갈 수 있단 말이죠. 외국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일인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것이 꼭 좋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그럼 있으면 누리세요. 즐기시고. 그래서 만약에 이쪽에가
선생님, 환자분하고 의사 선생님하고의 이런 치료 방침들이 교감이 잘 신뢰가 잘 안 생긴다 그러면 다른 병원 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대신에 기본 원칙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약으로 통증 조절을 하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바른 자세를 갖는다. 척추에 관해서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거를 잘 유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부족한 강의 또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시청자분들한테요. 궁금한 것들이 좀 적절하게 답이 됐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 선생님하고 배운 스트레칭은 아주 굉장히 좀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 하고 마시는 게 아니라 틈틈이 그리고 작은 강도로 반복된 것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슬라이드 좀 다시 보여주시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제가 항상 네 번째 주 특별한 일이 없으면 네 번째 주 오후 4시에 하게 되는데 운동으로 되찾는 관절건강 8번째로요. 다음에는 이제 중심을 잡자 그래서 지금 오늘 척추 얘기 많이 나왔는데 척추와 골반을 갖다 통틀는 이런 코어 운동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드리고 우리 공경수 선생님하고 또 운동을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